결의를 받아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계속 감독 선임 관련해서 절차와 과정 관련해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야. 우리가 그거 해명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 이사회 승인을 7월 13일 서면 결의를 받아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라는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협회는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감독 선임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 우리는 전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그만 까대기 쳐라. 있는 규정은 모두 지켜졌으며 절대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다. 규정에 없는 상황들,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자녀 역할이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사퇴할 시, 전력강화위원들 중 일부가 동반 사퇴할 시 등에서는 감독신 선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규정을 다 지켰고 갑자기 전력강화위원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퇴할 때랑 전력강화위원 중 일부가 동반 사퇴할 때에 대해서 규정이 정확하게는 없었지만 감독 선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차질 없이 문제를 헤쳐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첫 번째, 모든 상황, 비상 상황을 대비한 규정이 미비했다는 점. 둘째, 전력강화위원회 참석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관련 규정을 설명하지 못하여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비상 상황은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 너네들이 계속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진짜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없었던 그거를 만들지 못했던 게 진짜 너네들이 문제라 그러면 그게 진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들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는 점, 설명 못 시키고 숙지를 못 시켰다는 점, 오케이, 그건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규정을 세밀히 보완하고 차기 전력강화위원회 출범 시에는 위원들에 대한 OT를 철저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협회에 세심하지 못한 업무 처리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상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주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는 OT 잘할게. 진짜 미안하다. 협회야, 우리가 정말 그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비상 상황 그거 대처 못한 거 오해 불러일으켜서 미안해. 사과한다. 미안하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상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린 최선을 다했거든. 우리 최선을 다한 우리 전력강화위원회 위원들한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잘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이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진행되었던 주요 진행 및 결정 과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강화위원회 구성이 2월 16일 목요일 2024년 아시안컵 성적 부진 및 선수단 관리 문제로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을 경질했어요. 자, 2월 16일부터 시작합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새 전력강화위원회가 그날 구성이 됐고요. 20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을 선임했고 전력강화위원 10명이 선임되었습니다. 전력강화위원장 정혜성 및 위원분들 명단이 이렇게 됩니다. 고정훈 김포FC 감독, 박성배 숭실대 감독, 박주호 해설위원, 송명원 전 광주FC 수석코치, 윤덕여 세종스포츠 토토 감독,
윤정한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 상무감독, 이상기 QMIT 대표, 이영진 전 베트남 대표팀 코치, 전경준 프로축구연맹 기술위원장, 위원 10명은 연령, 직종, 경력 등을 종합하여 전력강화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발했습니다. 연령, 야 너네들 계속 세대 교체 이 얘기하는데 연령, 그 다음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경력이 어떤지를 다 종합해서 정혜성 전력강화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뽑은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가 2월 21일날 개최됐습니다. 정혜성 위원장 포함 11명 위원 중에 9명이 참석했어요. 상견례미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 논의를 했고 감독 선발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전임 감독 벤토와 클린스만 때서부터 대표팀 내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선수단 내 화합과 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 선발 추천 여론 다수, 결국에는 제1차 전력강화 위원회 회의서부터 선수단 내 화합과 기강 확립을 위해 내국인 감독 선발 추천 여론이 많았다. 이미 시작서부터 국내 감독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팽배했고 일단은 무조건 내국인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잡아놓고 들어간 거죠. 외국인 감독의 국내 거주 문제로 인해 다수가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한 선호 의견이 많았음. 자, 외국인 감독 거주 문제는 결국엔 클린스만 때 터졌습니다. 클린스만 때 터졌어요. 벤투 감독 우리나라에 거주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죠? 국내 거주 문제가 클린스만 이전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클린스만 이전에 국내 거주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외국인 감독이 또 있었나요? 국내 감독들이 K리그 현역인 점과 반발 여론을 감안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월 월드컵 예선 태국전을 정식 감독으로 할지 임시 감독으로 할지 1차 논의. 자, 결국엔 여기서 또 하나 나오죠. 국내 감독들이 K리그 현역인 점, 자 이미 국내 감독으로 어느 정도 잡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또 K리그 감독들 데려온다 그러면 여론에서 난리나고 뭐하고 막 K리그 감독 빼가지 말라 이러니까 한 달 앞으로 다가온 3월 월드컵 예선을 정식 감독으로 할까 임시 감독으로 할지 1차 논의를 했대요. 국외 감독을 데려와서 거기에 외국인 감독 선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한 게 아니라 국내 감독을 데려올 거고, 그 국내 감독을 데려오는데 K리그 다 현역이네. 명보도 현역이고 뭐 다 현역이야. 야 그러면은 월드컵 예선 태국전을 정식 감독으로 데려오면 또 존나 지랄하겠지? 그럼 임시 감독으로 해야 되나? 이 논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2차 전력 강화 위원회 2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월 24일 토요일에 개최됐고 10명이 참석했대요. 위원들은 감독 추천 작업에 참고하기 위해 대한 KF의 축구 인재 육성팀이 발표 준비던 한국 축구 기술 철학 관련된 브리핑을 사전에 들었답니다. 결국에는 한국 축구 기술 철학 관련된 거를 사전에 일단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위원들한테 거기에 맞춰서 감독을 뽑자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3월 월드컵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하기로 2월 24일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선홍 감독을 임시감독 추천 1위로 추천을 했고, 정혜성 위원장이 1순위인 황선홍 감독에게 제안하고 황선홍 감독이 수락하는 절차. 결국엔 박지원 위원이 얘기를 했던 임시감독을 뽑는데 누구 좋은지 손 들어보세요. 선홍이 오케이. 황선홍 감독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가 가서 황선홍 감독한테 임시감독 해달라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2차 전력강화위원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2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도 외국인 감독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한국 축구 기술 철학 관련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자, 1차가 21일, 2차가 24일, 3일 만에 열렸고요. 3차는 27일, 3일 만에 또 개최가 됐습니다. 향후 정식 감독, 국가대표 감독 선임을 위한 추진 반영 계획 일정을 이때 논의가 들어갔어요. 자, 그렇게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꽤 시간이 지난 뒤에 3월 12일 화요일날 10명이 참석해서 4차 전력강화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감독 선임 일정 평가 기준 등을 논의했고요.
협회로 직접 지원한 감독 후보 및 전력강화위원들이 추천한 감독 후보 명단까지 총 97명을 공유했답니다. 각 위원들을 통해 공유된 명단을 보며 선호하는 후보에 대해 이유 및 장단점, 특징 등 대표팀 감독 후보로 필요한 자질에 대한 토론 및 검증 작업을 진행했고, 국내 지도자, 외국인 지도자 구분 없이 후보 리스트 선발 작업.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첫 구성이 2월 16일이고 3월 12일 거의 한 달이 지나서야 감독에 대한 리스트가 끝났어요. 리스트만 뽑는 데만 한 달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한 달 동안 전력강화위원회가 리스트 추리는 데만 시간을 투자했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질 및 검증 작업, 이 감독을 왜 뽑아야 되는지 이것도 아니야. 우리한테 맞는 감독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선호하는 감독에 대해서 이유와 장단점들 그리고 특징들을 이제 한 달이 지난 이때쯤이어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5차 전력강화위원회는 4월 달에 또 개최됩니다. 또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4월 2일 날 화요일 날 개최했고 9명이 참석했습니다. 97명 중 1차 후보 11명, 외국인 6명, 한국인 5명 선정 및 외국인 지도자 화상 면담을 먼저 실시하는 등의 면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면담을 통해 감독 본인의 의향과 의지, 실제 계약 가능성 및 축구 철학과 방향 파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왜 11명 중에 외국인 지도자만 먼저 화상 면접을 했을까요? 국내 지도자는 왜 안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외국인 후보자 면담이 들어갔어요. 4월 11일서부터 23일까지 외국인 후보자 5명 화상 면담을 실시했고, 축구 철학 한국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혜성 위원장, 이상기 위원 등 3명이 출국해서 화상 면담자 중 대면 면담 일정이 조율된 4명에 대해서 면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때 르나르가 빠진 것 같아요. 자, 6차 전력강화위원회는 그렇게 돼서 또 한 보름 정도 지나서, 한 20일 정도 지나서, 근데 23일까지 또 이제 뭐 면담하고 출장 갔다 왔으니까 그거 다 하면 일주일 정도 뒤라고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개최됐고, 대면 면담 결과 공유 및 외국인 감독 중 1에서 4순위 후보자를 선정을 해놨어요. 다만 외국인 3, 4순위 후보는 최적임자라는 판단이 들지 않아 실무협상 대상은 제외하기로 했고요. 이후 후보자와의 실무협상은 대한축구협회 행정파트에서 진행하도록 건의를 했다고요. 아니 잠깐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협상을 이미 대한축구협회에서 행정파트에서 하기로 결정해놔서 우리는 몰랐다, 우리가 협상할 수 없었다, 협회에서 알아서 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또 오늘에 나온 회의록에는 대한축구 행정파트에서 진행하도록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가 또 갈리죠. 전력강화위원회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협상하지 않고 행정파트에서 했다 그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오늘 밝힌 바로는 행정파트에서 진행하도록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오히려 건의를 했다, 제안을 했다. 우리는 그런 거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너네들이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다시 아이러니한 점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순위 후보자와의 협상이 들어갑니다.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외국인 감독 1에서 4위 후보자 선정을 해놨을 때, 그러면은 국내 감독이랑은 면담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외국인 감독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게 맞는 걸까요? 외국인 감독 이 중에서 1순위가 제일 마음에 들면 외국인 감독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였을까요?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대한축구협회 행정파트에서 협상을 진행을 했고, 국내 거주 및 소득세율 관련해 후보자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 위 조건과 관련해 후보자의 의견 표명 연기, 입장 번복으로 협상이 계속 지연되었으며 최종 결렬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4월 30일서부터 5월 10일까지 제시마치랑 아마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시마치랑 협상을 했고, 국내 거주 및 소득세율 돈 관련된 문제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가지고 후보자와의 협상이 안 됐다. 결국에는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시마치가 계속 연기를 했고 입장 번복하면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서 최종 결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2순위 후보자와의 협상이 들어갑니다.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행정파트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국내 거주조건, 연봉 등 주요 계약사항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 감독은 현재 팀을 맡고 있는 후보자에게 소속팀과의 계약 종료 확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확인서를 보내오지 않아 최종 결렬이 됐어요. 결국에는 또 외국인 감독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7차 전력강화위원회 5월 20일 월요일날 개최했고요. 7차 회의부터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로 새로 선임된 이임생 이사가 참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5월 20일서부터 이임생 이사가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감독 선임 지연으로 인해 6월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 중국 정도 임시감독 체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김도훈 감독을 1순위로 추천, 정혜성 위원장이 결국엔 김도훈 감독한테 제안하고 김도훈 감독이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월 3일날 제8차 전력강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6월 3일 개최됐고요. 1, 2순위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기로 하고 후보 명단 재논의를 했답니다. 축구 철학, 경력, 연봉 수준, 현재 대표팀, 클럽팀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초 후보군 97명 중에서 12명 재선정을 했고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국에는 다시 외국인 10명, 한국인 2명을 했대요. 이 안에 그럼 홍명보가 들어가 있었겠죠. 6월 18일 화요일 개최 10명이 참석했고 후보 12명의 축구 철학 전술 경기 스타일을 논의했고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을 통해 새로 추천된 후보 5명 전원 외국인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추가해서 총 17명을 다시 후보 리스트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월 21일 또 3일 정도 뒤에 전력강화위원회가 개최됩니다. 10명이 참석했고 박성배 위원은 개인 사정으로 이때서부터 빠졌습니다. 지난 9차 위원회 시 추가된 후보 5명에 대한 검증 진행하고 지난 9차 시 검증 진행한 후보 12명, 근본 위원회 시 검증 진행한 후보 5명, 총 17명 감독 후보자를 9명으로 압축했고 경기 영상을 토대로 게임 모델 및 전술적 스타일을 분석합니다. 1차 감독 선임 관련해서는 뭐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9명 줄이고 나서부터는 경기 영상을 보면서 게임 모델 및 전술적인 스타일을 봤다고 해요. 각 위원들이 선호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후보자들 4명으로 압축. 4명 중 1명은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 4명 중 홍명보 감독이 최다 추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4명 중 최종 3명 확정됐고 1명 제외 사유는 현직 대표팀 감독이 외국인 지도자가 계약 종료 확인서 미제출. 결국에는 또 1명은 계약 종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3명으로 들어왔고 향후 후보 3명과의 면담 협상이 들어왔습니다. 선정후 이사회 추천 등 향후 진행 권한 일체를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참석위원 10명 모두 동의했어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전력강화위원회의 공식회의는 이날 10차 회의로 종료하기로 했어요. 공식회의는 6월 21일날 모두 끝났다고 했습니다. 사임한 박성배 위원은 뭐 이미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 전원 참석 및 동의가 진행됐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최종 후보 3명 중 외국인 감독 2명과 화상 면담을 했고 이때 6월 25일날 정혜성 위원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김대혁 기술본부장이 참석을 했대요. 거기서 외국인 후보 2명에 대한 화상 면담을 했고 축구철학 대표팀 감독에 대한 의지, 기본 계약 조건 등을 확인했고 홍명보 감독은 K리그 경기 일정으로 명단이 미성사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살짝 넘겨보면은 자, 여러분들 리스트를 추리고 나서 감독에 대한 뭐 의지를 조율하고 뭐 뭘 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하나는 일정이나 이런 게 맞지 않아 가지고 자, 명담이 조율된 4명만 만났습니다. 면담을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대상에서 뺐어요. 자, 제5차 전력강화위원회가 진행된 이후에 정혜성 위원장, 이상기 위원 등 3명이 출국했고 화상 면담자 중에 대면 면담 일정이 조율된 4명을 면담했다고 했고 조율이 되지 않은 1명은 뺐습니다. 1명은 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왜 홍명보는 면담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성사되지 않았는데 감독으로 된 거죠? 대놓고 특혜준 거 아닙니까? 대놓고 말이 안 되는 거. 우리 잘못했어. 낙하산이야. 야, 명보는 절차와 규정을 다 어겼어. 너네들이 그거 말하는 게 맞아.
이거 아닙니까? 홍명보 감독은 K리그 경기 일정으로 면담이 미성사됐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 대면 보고하고 사퇴를 합니다. 6월 27일 정혜성 위원장이 정몽규 회장에게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최종 후보자 3명을 보고하고 홍명보 감독이 1순위예요. 여러분들. 자, 홍명보 감독은 K리그 경기 일정으로 면담이 안 됐어. 면담을 못했다고. 야, 외국인은 면담을 못한 사람은 딱 뺐잖아. 엔트리에서. 명단에서 뺐는데 면담도 하지 않은 후보자, 최종 후보자에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면담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홍명보가 1순위로 갈 수 있었던 거죠? 면담 없이 최종 후보자 1순위한 홍명보. 우린 이걸 낙하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누구는 면담 보고 누구는 면담 일정 양해까지 해주고 있어요. 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 3명 중 외국인 2명과의 화상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고 해요. 정몽규 회장은 화상 면담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종 후보 3명 모두를 직접 대면 면담한 뒤에 최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뭐 정몽규도 의견을 냈죠.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정혜성 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 행정파트의 외국인 후보자 2명의 유럽 현지 대면 면담을 위한 출장 계획 소립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음날 정혜성 위원장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협회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이건 뭐야? 아니, 명부 뽑으면 된다니까요. 야, 명부 뽑자고. 야, 근데 이거 명부 미팅도 안 하고 면담도 안 하고, 야, 축구협회에서, 야, K리그에서 빼가면 욕먹는데? 회장님.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이유 밝히지 않고 사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홍명보 오는 게 정당화를 또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메이드 해보시죠, 회장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그러면서 홍명보가 그때 정혜성을 두둔하면서 대한축구협회 욕을 엄청 합니다. 축구협회가 썩었다. 뭐 일을 못한다. 행정 절차가 망가졌다. 그러면서 막 정혜성 위원장을 두둔했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력강화위원과 온라인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미 10차에서 끝내기로 해놓고서는 전력강화위원과 온라인 회의를 해요. 6월 30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전력강화위원들에게 온라인 회의를 요청했고 박주호, 윤정환, 임희연, 이상기, 정경준 5분이 참석을 해서 정혜상 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1안 전력강화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안과 2안 최종 후보 3인에 대한 후속 절차 면담 협상 감독 내정 후 이사의 추천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안, 위 두 가지 방안 중 2안으로 진행할 것을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자, 여기서 이제 박주호 위원을 한번 깝니다. 주호야, 너 이거 홍명보 리스트에 있고 최종 후보 3인에 대해서 후속 절차를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한테 다 위임하기로 전원 동의했잖아. 너도 동의한 거 아니야? 라는 뉘앙스인 거죠.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데 동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주호의 인터뷰는 거짓말이다. 박주호는 잘못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임생 총괄 이사가 외국인 후보 2명 직접 면담을 진행합니다. 7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이임생은 김대혁 기술본부장, 협회 변호사가 스페인과 독일에서 외국인 감독 2명을 면담을 합니다. 그 중에 박은호가 있었겠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면담 후 외국인 후보자 2명 중 우선순위를 전행했고 귀국 후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거나 면담 후라도 감독으로 선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우선순위에 있는 외국인 감독. 자, 결국에는 우리가 잠깐 봤던 1순위 최종 후보자 3명 중에 홍명보가 1순위인 거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그 이후에 홍명보 감독이 면담이 성사가 되지 않거나 홍명보 감독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 선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마음속엔 명보가 있었던 거야. 내 마음속에 1순위는 명보 형이야.
우리 마음속의 1순위는 결국에는 이임생이 유럽을 간 이유도 홍명보 감독을 데려오기 위한 명분과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유럽을 간 거고, 바그너는 PPT 50페이지를 준비해서 진짜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열의와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고 싶다, 대한민국 축구를 맡아서 해보고 싶다, 키우고 싶다, 함께 성장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감독 누가 와도 상관이 없고, 결국에는 명보가 1순위야. 아니, 면접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다 1순위고 0순위입니까?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차순위로 외국인 감독을 뽑을 거면 그 전에 홍명보를 만나서 협상을 했어야죠. 홍명보하고 안 되면 외국인 감독들 만나면 되지. 왜 굳이 외국인 감독 뽑을 거 생각도 별로 없었으면서 외국을 갔는데? 바그너 이런 사람들이 다 그냥 제시마치 바그너는 다 들러리였던 거야. 지금 옆에 이게 해명문이라고 내놓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해명문이 아니라 문체부 감사를 위한 사실 조사 중에 이거 되게 불리한 조사 아니에요? 다른 외국인 감독은 면담 조율이 안 돼서 최종 엔트리에서 빼놓고 홍명보는 면담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넣는 게 맞습니까? 축구협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걸 해명문이라고 내는 게 맞아. 이걸 보고 우리가 당신들의 편에 서서 당신들이 정당했다, 당신들이 일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난 전혀 없는데? 이임생 그 눈물의 똥꼬쇼는 축구에 대한 진심이 아니라 땅볼을 위한 거였냐? 딱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홍명보 감독이 6월 30일 K리그 경기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협회 감독 선임 과정을 비판한 것을 감안하여 면담 무산도 고려. 야, 이거 완전 짜고 쳤네. 협회 감독 선임을 과정을 비판한 것을 감안하여 면담 무산도 고려했대.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씩 기다리신 거예요? 이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축구협회 뭐 문해력이 이렇게 떨어지나? 뭐 이 안에 뭐 숨겨진 뭔가를 분석해야 돼요? 뭐 하자는 거지? 후보를 평등하게 놓은 게 아니라 1순위 홍명보, 2순위 그 외 감독들 딱 이거지 계속. 그러면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면담합니다. 7월 5일 밤 11시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만나 2시간 동안 면담을 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대한축구협회의 기술철학과 각급 대표팀 연계 방향을 설명하고, 홍명보 감독이 축구철학 대표팀 운영 방안, 한국축구 기술철학 관련 각급 대표팀 연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대요. 자, 궁금해. 명보형 감독 생각 없다며. 안 만나줄 거라며. 근데 명보형은 축구 철학도 준비하고 대표팀 운영 방안이랑 한국 축구 기술 철학 관련된 각급 대표팀 연계 반영 등에 대한 의견을 다 얘기했어? 감독 안 한다면서 준비는 다 하고 있었던 거야?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우리 티스야님 말대로 자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냥 자수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뭐죠? 뭐 하자는 거지, 이거?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총 10차에 걸친 전력강화위원회 토의 내용과 외국인 최종 후보자 2명의 면담 결과까지 종합적 고려하여 홍명보 감독이 차기 대표팀 감독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표팀 감독을 제안했대요. 밤 11시에 만나고 바로 그냥 감독직 제안을 했대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7월 6일 토요일 오전 홍명보 감독이 조건부 수락 의사를 전달했답니다. 야, 7월 5일날 금요일날 말했는데 7월 6일 오전에 조건부로 수락 의사를 전달했대요. 조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단 운영 규정 제12조 2항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 협회가 울산 HD 구단과 합의할 것. 명보는 끝까지 울산 HD 구단 생각했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야? 대표팀 감독 선임 시점은 울산 HD 구단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단이 요청하는 시점까지 구단 업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발표하고 나서부터 HD는 모른다. 그 다음에 HD에서는 최대한 뭐 한 보름 한 달 정도는 더 해주길 원한다 그랬는데 협회에서 안 된다고 했다며. 이거 우리 기사들 다 그렇게 뜨지 않았어요? 이거 뭐 하자는 거지? 여기서 또 말이 바뀝니다. 기술총괄이사는 김정배 협회 상금 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계약 진행을 요청. 협회는 울산 HD 구단의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협조 요청. 울산 HD 구단의 협조 전제로 기본적인 계약상의 연봉, 코칭 스태프 구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7일 일요일 하루 만에 울산 HD는 협조 요청을 구단이 수용했다라고 해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력강화위원 박주호, 윤정환, 이미연, 이상기, 정경준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이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고. 자, 그러면은 박주호 위원은 몰랐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너희들이 감독 추천이나 감독 이런 것들 진행하는 거 나한테 합의했다. 야, 너네들 그거 알고 있지? 최종 명단에 홍명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정보가 즉시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잦았던 점을 고려해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됐음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 그럼 박주호 위원도 몰랐던 게 맞네. 오후 2시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내정 사실을 언론에 공지했고요. 공식 발표 및 이사회 승인. 월요일날 이임생 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을 정식으로 발표했고 7월 13일 대한축구협회 이사회가 전면 서명 결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서명 결의를 통해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다라고 프로세스가 진행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의응답이 시작이 돼요. 전력강화위원장 사의 표명 후 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최종 면담 협상 등을 이어받은 것에 대한 규정상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의 업무 수행,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대표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은 감독 선임을 최종 승인하는 이사회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여러 후보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는 것까지만의 임무다. 참고로 공정위원회를 제외한 협회의 모든 분과위는 의결 또는 선임기구가 아닙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결국에 너희들은 감독을 뽑지 못해. 얘들아, 문체부에서 너네들 문제 있다고 말하는데 전력강화위원회는 그만큼의 힘이 없어. 야, 그냥 추천하는 정도일 뿐이야. 아무리 걔네들이 회의를 해도 걔네들은 의결 또는 선임기구가 아니야. 협조 요청을 구단이 수용했다는 거는 토요일날 오전에 얘기를 했겠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의 각급 대표팀의 감독 및 코치진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명시된 것도 정관에 규정된 분과위원회의 역할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는 선임에 대한 힘도 없고 파워도 없고 의결 또는 선임기구가 아니야. 그냥 추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가 선임하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한 거는 그냥 문제가 없어. 야, 이사회가 추천만 할 수 있는 거지. 이사회가 추천하지 않더라도,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이사회가 선임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결국에는 전력강화위원회는 아무런 힘도 없고 회의를 하는 이유도 결국엔 없었던 거예요. 왜? 이사회가 그냥 회의에서 선임하면 끝나는 거였어. 전력강화위원회 추천 정도만 받는 거지 이사회가 그냥 선임하겠다, 얘네 뽑겠다 하면 끝나는 거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강화위원들은 10차 회의에서 최종 3명의 후보를 확정했고 정혜성 위원장에게 향후 업무의 정권을 모두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위임받은 위원장은 최종 후보들을 협회와 회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면담만 남겨두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종적인 후보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들과 협상 및 최종 계약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 협상과 계약은 업무 성격상 협회 행정파트가 맡아 감독 측 대리인 및 협회 측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 상황을 조율하는 실무를 진행해 계약을 마무리합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최종적인 후보들을 정해지고 나면 그들과 협상 및 최종 계약은 축구협회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행정파트가 한다고 하잖아요. 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아까 나왔던 거에서 협상 관련해서 후보자와의 실무 협상은 대한축구협회 행정파트에서 진행하도록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건의를 했다라고 앞에는 말했어요. 앞에서는 대한축구협회 행정파트에서 해달라고 오히려 전력강화위원회가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그들과 협상 및 최종 계약을 조율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고 협상과 계약은 업무 성격상 협회 행정파트가 맡아 감독 측 대리인 및 협회 측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 사항을 조율하는 실무를 진행해 계약을 마무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야? 전력강화위원회가 너네들한테, 그러니까 협회 행정파트에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 아니면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행정파트에서 하겠다라는 거야? 저들끼리 1순위홍 정해둠.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이죠. 맞아요. 이미 뭘 해도 홍명보가 1순위였던 거죠. 이처럼 10차에 걸친 전력강화위원회의 본연의 업무가 3명의 후보 추천으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위원장이 진행하기로 한 최종 후보 면담을 앞두고 위원장의 사의 표명이라는 상황이 발생한 바 정혜성한테 떠넘깁니다. 아니 3명 다 정해놓고 홍명보 하기로 해놓고 위원장이 갑자기 나가서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그동안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위원장 및 위원들과 감독 면담 검증 과정을 함께해온 기술총괄이사가 해당 후보들에 대한 최종 면담 및 협상, 계약 진행 업무를 이어받은 것은 문제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아니 정혜성이 나가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10차 전력강화위원회 당시 후보들에 대한 게임 모델 검증에 배석하고 6월 25일 정혜성 위원장이 해당 2명 외국인 감독을 화상 면담할 때도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기술총괄이사 이임생은 되게 많이 회의에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감독 화상 면담할 때도 같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이임생한테 하라고 시킨 거야.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6월 30일 가능한 전력강화 위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회의를 열어 자신이 후속 업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위원들도 동의를 했으니까 전혀 문제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최종 감독 후보 3명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했고 2명의 외국인 감독 후보와 대면 면담 때는 협회 변호사와 함께 나가 계약의 제반사항 대부분을 조율해 놓았습니다. 아니 외국인 감독 후보를 뽑을 생각도 없으면서 변호사랑 함께 나가서 계약 제반사항 대부분을 조율한 건 왜 한 건데? 그러고 귀국한 다음에 홍명보까지 3명을 다 만났대. 만약 상기협상이 결렬되었다면 협회는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히 전력강화위원장을 재선임하고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국가대표 감독 후보자 선정을 재논의했을 거지만 홍명보가 갑자기 한다고 했잖아. 결국에는 다 짜맞힌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종 외국인 감독 후보 2명은 대면 면담으로 한국 대표팀에 대한 분석 등을 평가받은 반면 홍명보 감독은 그러한 평가 과정 없이 프리스패스로 감독 선임이 진행된 거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질문이 들어오죠. 정혜성 위원장이 진행하려던 외국인 후보의 대면 면담 등 후속 절차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하게 되었고 이 이사는 10차까지 정강위의 토의 내용과 대면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최종 판단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최종 관련된 거는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이사가 토의 내용과 대면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 판단을 하기로 했다. 결국에는 이임생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외국 감독들과는 유럽 면담 일정이 순조롭게 잡힌 한편 홍명보 감독의 경우 며칠 전 홍 감독의 K리그 경기 전 인터뷰에서 협회를 향해 여러 번 발언을 한 바 있어 면담 자체가 성사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봐. 야 협회 쉽다고 욕하고 야 미팅 안 잡는다고 하면 외국인 감독은 배제해놓고 홍명보는 왜 끝까지 배제하지 못했는데 왜 홍명보의 바지 끄랑이는 계속 잡고 있는 건데 왜 끝까지 우리 명보 형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데 명보가 우리 안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협회 입장에서는 얘는 감독 생각이 없나 보다, 얘는 안 되나 보다, 얘는 협회에 호의적이지 않다, 협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대표 감독할 생각이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해야지. 왜 우리 명보형 이 지랄 하냐고. 이게 말이 돼요? 유럽 현지 면담에서는 외국인 감독들이 성실히 임해줬고 이 이사는 종합적으로
인 고려로 2명 중에는 1명의 우선순위를 가려놓았습니다. 동시에 대동아협회 변호사는 2명과 필요한 계약 조건에 대한 조율도 해놨습니다.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는 2명 중에 1명 우선순위까지 잡아놨어 라고 해. 아니 그러면은 면담을 진행한 2명 중에 1명으로 가는 게 맞지. 이인생 기술 총괄이사가 직접 면담해보니 해당 감독들이 설명하는 자신의 축구 철학의 방향성이 정강이에서 했던 해당 지도자의 게임 모델 검증이나 기술 총괄이사 본인이 유럽 출장 전에 분석하고 파악한 해당 감독의 전술적 선택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게 뭔 말이야? 자신의 축구 철학 및 방향성이 정강이에서 했던 지도자의 게임 모델 검증이라든가 이전에 그러면은 면담을 하기 전에 결국에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우리랑 맞지 않는다라는 걸? 게임 모델 검증이나 기술 총괄 이사 본인이 유럽 출장 전에 분석하고 파악한 감독의 전술적 선택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면 굳이 왜 면담을 가?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랑 맞지 않는 상황이면 굳이 왜 외국인 감독 면담을 가? 안 맞으면 안 가면 되잖아. 왜 굳이 면담을 갔어? 왜 굳이 우리랑 안 맞는 축구를 하는 애들인데 미팅을 가? 저는 이 다음 항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해당 지도자들의 분명한 자기 축구 철학이 축구협회의 기술 철학과 접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지도자들은 분명한 자기 축구 철학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축구를 할 거고, 내가 어떻게 팀을 이끌 거고, 자, 이거를 좋아하는 협회가 전혀 아니죠. 왜? 얘도 1명 넣어달라고 해야 되고, 야 전술 좀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고, 야 윗선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좀 이거 좀 맞춰줘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축구 철학이 정확하게 있는, 명확하게 있는 감독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자기 축구 철학이 있고 그 축구 철학을 대한민국 축구 그 뭐 너희들이 말하는 MIK인가 뭔가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감독인지를 봐야지. 자기 축구 철학이 강해가지고 협회의 기술 철학과 접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그럼 면접 때 그걸 물어봤어야지.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그런 걸 하셨냐고요. 마지막으로 만난 후보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과 면담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 2명 중 우선순위에 오른 감독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 야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이미 미팅 가기 전에 외국인 감독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우리랑도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자기 축구 철학이 협회에 맞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 근데 왜 홍명보가 안 되면 외국인 감독이랑 협상을 하려고 그래? 그럼 다시 뽑아야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뭔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이게. 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안 맞았다며. 그리고 홍명보는 일단 인터뷰도 안 했어. 다른 외국인들은 인터뷰를 했어. 근데 협회랑 맞지 않을 것 같았대. 그러면 안 해야지. 협회가 생각하기에 우리랑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하는 게 맞지. 그러지 않아? 우리랑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굳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는 홍 감독을 만나 2시간여 면담을 통해 대표팀 운영 방안 한국축구 기술철학 MIK의 각급 대표팀 연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홍 감독은 과거 대한축구협회 전무 시절부터 이러한 연계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날 대표팀과 관련해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동기부여, 대표팀 내 건강한 문화의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술 총괄 이사는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표팀 감독직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언론 보도 중에서 한 외국인 감독은 장문의 분석 자료도 제시했다며 홍 감독의 면담이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데, 너네 특혜 맞아. 너네 지금 특혜 준 거야. 야 면담 일정도 안 잡았는데 1순위에 계속 논 게 그게 특혜라는 거야.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오면 그 감독과 에이전트가 의욕이 있고 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근거는 아닐 것입니다. 야 면담도 안 해. 협회에 부정적이야. 어?
그런 감독, 어느 정도 자기 생각과 철학 이런 것도 말하지 않은 사람이 기초작업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자료를 잘 준비해온, 그거는 기본이 있고 성의가 있고 의욕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게 능력과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말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감독직에 관심이 있고 감독을 하겠다는 생각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 아니야. 홍명보는 뭘 했는데. 하나하나가 진짜 까불까불 말이 안 되네 진짜. 한 명의 감독은 이거 50페이지에 대한 것도 반박을 한 것 같아요. 표지 포함 표지 포함 뭐야, 22페이지의 자료와 대표팀 경기 영상 16개, 다른 감독은 표지 포함 16페이지의 PPT 자료를 제시. 50페이지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 아이, 야, 박은호 50페이지 준비한 거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 야, 진짜 쪼잔하다, 진짜. 야, 이게 옆에, 야, 이게 진짜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협회에서 발표할 내용에 들어가야 돼? 표지판. 진짜 미치겠다, 진짜. 50페이지 아닌 거 끝까지 말하고 싶었어? 그게 억울했어? 지금 얼마나 억울했으면 22페이지 자료와 대표팀 경기 영상 16개라고 말하냐. 나 진짜. 나 너무 웃어서 눈물이 나네. 홍명보 감독, 나 진짜.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국내 감독의 경우 다른 후보들에 비해 PT나 여러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적으로 전력강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부터 국내 감독들의 경우 플레이 스타일이나 팀을 만들어가는 축구 철학, 경력 등에 대해 대부분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거랑 그 사람의 진짜로 어떻게 감독을 할지는 다른 거지.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낙하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잘 아는 누구니까 그냥 뽑아. 특히 홍명보 감독의 경우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을 맡은 것은 물론 최근 울산을 4년간 맡으며 K리그 2연패하는 등 울산 ACD의 경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원들은 국내 감독을 뽑는다면 현직이라도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회 구성 초반부터 거론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감독을 뽑으면 홍명보 감독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이미 정해놓고 가는 거네. 그러니까 면접도 안 봤는데 무슨 PT랑 여러 자료를 만들었겠어. 한 나라의 대표팀을 이끄는 감독을 뽑으면서 모든 후보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걸 물어보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인데, 아니 최소한 면담은 했어야지. 제대로 후보의 리스트에 최종 후보에 넣으려면 일률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걸 물어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똑같은 질문 100개 준비해서 우리 옛날에 뭐 백문백답 하듯이 답변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 당연히 거기에 맞춤형으로 질문을 준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또 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맞춰서 하는 거지. 우리는 감독들한테 백문백답을 요구한 적이 없어, 협회야. 도대체 얘네 도대체 이거, 야, 너네 이거 돈 주고 누가 써달라 그랬어? 야, 진짜, 야, 이거 쓴 애 데리고 와. 야, 진짜, 야, 저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국어 언어서부터 다시 배워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한 적이 없어. 일률적인 면담 방식을 적용하라. 뭐 똑같은 걸 물어보고 요구하는 면담 방식을 하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 우리 회사 낙하산은 이력서라도 써오던데 저것들은 성의도 없네. 그러네. 이력서라도 보통은 써오지. 아니면은 그럴 수는 있어. 회사에서 경력직으로 일을 했어. 오래 했어. 그리고 다른 데로 갔어. 근데 회사에서 그 직원이 필요해. 그럼 그 직원한테 제안을 해보고 하면 그 직원도 당연히 이력서를 내든가 면접을 보든가 뭔가는 했겠지. 말도 안 되는 짓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써놔서 시간 아깝게. 외국인 감독은 다양한 지도 능력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얼마나 잘 알고 제대로 평가하는지를 눈여겨보게 되고, 야, 그래. 외국인 감독은 지도 능력이랑 대표팀을 얼마나 잘 아는지, 분석했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왜 홍명보 감독 같은 내국인, 그것도 현직 감독이라면 그 지도자의 축구 스타일은 이미 어느 정도 이상 파악되어 있어. 오케이?
그런 가운데 향후 대표팀 운영에 대한 비전 한국축구기술철학과의 전무? 아니 축구 스타일은 아는데 이 감독도 대한민국 축구를 얼마나 잘 아는지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봐야지. 16명 대표팀과의 연계 부분이 아니 국가대표를 맡는데 왜 계속 16명 대표팀과의 연계를 얘기해. 우리는 지금 A대표팀 감독을 뽑는 거라니까. A대표팀 감독이 그럼 16명 감독들 다 뽑을 거야? FM에 너네?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싶은 중요한 화두였다. 아니 A대표팀 우리는 월드컵 최종 예선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과를 지금 원하고 있잖아. 근데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 부분을 도대체 왜 A매치 감독을 하는 A대표팀한테 필요한 덕목인데 이게. 홍명보 감독의 경우 현재 울산 HD를 맡고 있다가 대표팀을 맡을 수 있는지가 우선적인 이슈. 아니 우선적인 이슈가 이 감독이 정말 전술을 잘하는지 대한민국 축구에 맞는지 대한민국 기술 철학이 맞는지 선수단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외국인 감독도 동일하게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받고 제대로 평가했는지를 눈여겨봤으면 홍명보도 그걸 물어보고 해야지. 울산 H를 맡고 있다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맡고 있는지가 우선적인 이슈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세부적인 상황과 관점에서 최종 3명의 장단점이 평가된. 아니 미안한데 우리는 이거를 면담 방식에 특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이거 문제 있어야 우리 면담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진짜. 너네들이 지금 쓴 게 면담 방식에 문제가 있고 홍명보 선임에 우리는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시마치 감독과의 협상 결렬 이유를 밝혔어요. 결국 국내 거주 요건과 세금 문제였고 해당 감독은 화상 면담 및 대면 면담 후 전술적 플랜이나 지도 스타일, 경력 등이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1순위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해당 감독이 기술적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 상당히 부합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 거주 조건의 확인이 중요했습니다. 후보 에이전트 측은 협상 초반에는 연봉 규모나 국내 거주 요건에 대해 호의적이었으나 소득세율 등 세금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협상이 수차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협회 측의 요청 시한이 지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최종적으로 상대 측에서는 국내 거주 문제와 세금 문제. 결국은 이거는 너네들 핑계잖아. 뭐 핑계를 존나 이거 다 알고 있는 걸 왜 핑계라고 돼. 야 근데 우리나라보다 연봉 적게 간 건 뭔데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캐나다 감독으로 가선 연봉 적게 갔는데 뭐야. 너네들이 아니라 그러면 제시마치가 이걸 이렇게 말한 것처럼 되는 게 맞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회장이 모든 권한을 주었기에 이번 결정은 절차대로 투명하게 나 스스로 했다는 발언은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대. 근데 다소 표현이 거친 부분이 있었기에 보다 상세한 이야기를 위해 상세를 드리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 3명을 유럽에서 만나 면담 검증을 이어나가겠다고 하자 이임생 이사에게 TD의 테크니컬 디렉터의 판단을 믿을 것이며 선택에 동의하겠다고 했대. 결국에는 정몽규는 모든 힘을 다 줬네. 정몽규한테 다 그냥 얘기했네. 최우선 후보자 결정에 대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아니 이미 홍명보를 선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그냥 동의한 거 아니야? 기술총괄이사가 유럽에서 면담 후에 회장이 결과 보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누구로 정했는지 나에게 직접 보고할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전행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김정배 상금 부회장한테 전달하면서 계약 진행을 요청했고 회장이 권한을 줘 투명하게 나 스스로 했다고 말하는 거지. 무슨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 축협은 지들이 문제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 정도면은 문제 있는 걸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낙하산 공식 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지. 해명문이라 쓰고 낙하산 임명 공식 발표라고 읽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답정너지. 이건 뭐 답 정해놓고 말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아니 이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읽고 있는 와중에도 존나 웃겼어요. 이 새끼들 뭐지? 이 새끼들 지들 잘못한 거 다 자백하는 건가? 자기들 뭐 문체부에 감사받으면 이거 자료로 쓰라고 말하는 건가?
아, 속마음은 이거야? 너네 월드컵 못 나간다 조심해라? 명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 문체부 감사를 받아봐야 되겠죠? 와, 진짜 이게 맞나? 결국에는 여기에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나는 들으면서 축협이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그냥 자기들 변명하고 싶은데 변명이 합리화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다 써놨는데 결국엔 지들 잘못을 인정한 꼴밖에 안 돼요. 그냥 처음서부터 국내 감독 하려고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2월 21일 날 대표팀 내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선수단 내 화합과 기강 확립을 결국에는 말했다라는 걸 보면, 그리고 외국인 감독의 국내 거주 문제로 인해 다수가 국내 감독 선임에 대한 선호 의견이 많았다. 결국에는 클린스만이 잘못한 걸 가지고 무조건 대표팀 감독은 국내파가 돼야 된다라고 지들이 때려놓고서는 했네. 결국에는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뭐 전혀 변명거리도 안 되고 잘못됐다라는 거를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닌가? 홍명보가 왜 선임을 하게 됐는지, 홍명보가 어떤 부분에서의 명확하게 대표팀을 이끌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는, 그 다음에 다른 외국인 감독들한테는 이런 조건을 들었지만 홍명보한테는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았고, 홍명보는 인터뷰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최종 후보에 왜 들어갔으며, 그냥 잘 아니까? 다른 감독은 미팅을 안 해가지고 최종 엔트리에서 빼놓고 왜 홍명보는 그러면 최종 엔트리에 넣는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국내 감독 플러스 홍명보로 이미 선임해놓고 멍멍이 소리를 존나 정성 들여서 길게 장문으로 써놓고 뭐 질의응답식으로 지들이 쓴 것 같은데 노답이에요. 이 정도면은 결론 정해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유는 만들어야겠어 짜집게 하다 보니 나온 변명문인데, 그 변명문도 결국에는